예,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나요? 날씨가 약간 이제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생리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리통은 왜 생기고, 그리고 어떤 성분들과 또 어떤 생활 습관들이 생리통에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생리통에 대해서 다들 누구나 겪는 증상이고 또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약사 PARK 구독과 좋아요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리통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겪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통증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소염진통제 많이들 드시죠. 뭐 이뷸프로펜, 뭐 덱시브로펜, 나프로센 이래서 여러 가지 소염진통제 종류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데 어 아주 많이 드시는 건 좋진 않지만 또 필요한 양만큼만 최소량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생리통의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생리통이 이제 심하신 분들은 이런 편두통도 겪기도 하세요. 그래서 편두통은 이게 어떤 거냐면 두통이 있으면서 이제 현기증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복부 쪽이 불편하다 보니까 복부가 팽만하고 팽만이죠. 팽만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메스꺼움도 느끼시고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죠. 이것 때문에도. 그다음에 또 심한 분들은 이제 우울증,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오고 이제 신경 예민해지시고 그리고 생리 전부터 생리가 시작할 때쯤에 대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기분이 다운이 되고 그다음에 많이 이제 불편해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런 신경 예민 또 예민하고 그다음에 까칠해지는 거를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식욕과 성욕의 변화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증상이죠. 생리통. 생리통 또는 이제 월경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복부에 있는 골반 부분 뼈가 있는 부분 있으시죠? 이렇게 배랑 골반이랑 아래 엉덩이랑 그 가운데 있는 뼈를 이제 골반뼈라고 하는데 그 윗부분에서 아주 강한 통증을 느끼시는 거를 이제 생리통 또는 이제 월경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로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렇게 6가지의 증상들이 이제 생리통, 생리기간에 겪으실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생리통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이렇게 보면 우리 여성분들의 몸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28일마다 그 주기가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호르몬이 뭐 LH 호르몬, FSH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어떤 사이클을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증가하는 기간이 약 한 14일째 정도가 가까이 되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가했다가 또 감소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소 기간이 딱 지나면은 이때부터 이제 생리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긴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의 생리 기간을 겪기도 하시고 짧은 분들은 뭐 3일에서 5일 이거는 개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죠. 하지만 생리통과 생리기간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오늘 주제랑은 조금 떨어지지만 너무 경구 피임약을 많이 드시면 이런 호르몬의 자연적인 이런 사이클을 처음에는 괜찮지만 너무 자주 오래 드시게 되면 이런 규칙적인 이런 사이클들이 혼동이 오게 되죠. 혼동이 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많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자주 주기적으로 만성적으로 드시는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몸은 정상적인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클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주기를 겪게 되고 또 요런 기간,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생리 기간을 겪게 되신다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통에도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제 많이 말하는 생리통을 원발성 월경통이라고 하고요. 흔히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가 이렇게 28일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기는 통증이고, 일반적으로는 초경 이후에 이제 처음 생리죠. 그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요. 10대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길게는 40대까지도 생길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 생기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월경통, 즉 원발성 원결통은 이제 배란과 연관이 많죠. 그래서 배란과 연관이 있고 보통 통증이 길게는 일주일 또는 짧으면 5일, 어떤 분들도 3일 이내도 사라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월경통이 아닌 이제 속발성 월경통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병원 빨리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죠. 이유는 이제 배란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호르몬의 작용보다는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리 시작하기 한 2주 전부터 발생을 해요. 이게 좀 차이죠. 보통은 생리가 발생한 다음부터 통증이 생성이 되는 거를 이제 흔한 원발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주 전부터 발병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다른 차이점은 생리가 끝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기도 해요. 이것도 역시 위의 것과 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어서 병원에 방문이 필요하시니까 꼭 병원 방문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1차성 생리통과 이제 흔하지 않는 병원을 가셔야 되는 2차성 생리통이 있는데, 특정 병변은 1차성 생리통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없죠. 원인은 없고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2차성 생리통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원인이 있는 거니까 병원을 가셔야 되고, 발생 시기는 초경 후 아까 1, 2년이라고 했고, 이거는 초경 후에도 나이가 좀 많으시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1차성 생리통은 자연적인 이런 배란 주기와 함께 발생을 하지만 2차성 생리통, 이거는 배란 주기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고, 연령도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2차성 생리통은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다음에도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질병이고요. 통증 발생도 이제 생리 시작 전 또는 생리 시작 직후 한 2, 3일인데 2차성 생리통은 이제 생리 한 1, 2주 전쯤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자연적인 생리통보다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생리혈이 멎은 후에도 수일 정도 지속이 되는 증상이죠. 그래서 요건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관절, 골반 뼈 윗부분이 이제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거고, 아주 심하신 경우에는 구토, 오심, 설사 이런 것도 같이 발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겪는 원발성 월경통,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거죠. 이제 1차성 생리통. 그래서 요거를 원발성 또는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할게요. 이거의 원인은 대표적인 거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어떤 몸에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는 PG라고 하고, 풀 네임 이제 완벽한 이름으로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플라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리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거를 E2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스타글란딘 중에서
E2 이게 대표적으로 생리통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물질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소염 진통제, 그러니까 생리통 때문에 이제 약을 너무 자주 드셔서 이 물질을 너무 안 나오게 또 눌러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웬만하시면 소염 진통제를 드실 때도 최소량 최단 기간만 드시는 게 몸의 어떤 자연스러운 호르몬 작용을 바꿔주지 않는 좋은 섭취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종류가 아까 프로스타글란딘 E2 이게 이제 생리통을 유발한다고 했죠. 그거 이외에도 플라스타글론딘 뭐 I2 그다음에 플라스타글론딘 F2알파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해요. 그래서 혈관의 확장 그다음에 혈소판의 응집에 관련해서도 하고 또 기관지에 관련해서도 하고 그래서 기관지를 수축 이완을 시키고 또 혈소판 그러니까 피가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피 났을 때 피딱지 생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인데 혈소판을 응집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완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 우리가 이제 이 숨쉬는 이제 기관지 쪽이죠. 기관지의 이제 확장 쪽도 조절을 하지만 기관지의 또 수축적인 것도 또 조절을 하고 또 위장관의 기능에서도 또 이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위장관을 수축하기도 하고 이완을 하기도 하고 또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좁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또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이제 임신했을 때 빨리 태아를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 또 자궁 수축의 역할을 하는 것도 또 이 호르몬이니까 이게 또 월경통을 유발하긴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서 또 필요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염진통제를 아프실 때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또 너무 막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면 이 물질이 또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했죠. 이 물질들이 하는 일이 생리기간에 하는 일은 이제 자궁 근육의 이제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데 특히 생리기간에는 이제 수축 역할을 하죠. 수축 역할을 하는 이유는 생리혈을 배출을 해야 되니까 자궁을 수축을 시켜서 생리혈의 배출을 돕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적당히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큰 통증이 있지 않고 그 기간이 길지 않지만 이 물질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 자궁 근육이 이제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죠. 긴장이 되면 혈관이 또 지나치게 이제 수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궁 내부에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함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또 떨어지면 자궁 내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고 이게 이제 통증의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보통 몸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생리통과 또는 월경통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경향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생리통 완화를 위해서 평소에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금연 이것도 혈관 수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연 그다음에 숙면을 잘 취해 주셔야 스트레스도 그렇고 몸의 긴장이 완화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고요. 주 3회 운동, 특히 요가를 저는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요가를 이제 하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가가 또 좋죠. 그 다음에 너무 흔한 얘기지만 이제 스트레스 피하셔야 되는 거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고 저지방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카페인 섭취도 좀 많이 하시는 분이면 좀 감소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리통을 유발시키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 물질을 이렇게 눌러주는 게 이제 소염 진통제가 하는 역할인데 이 그 물질을 또 너무 누르면 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역할을 또 못하게 되니까 소염 진통제는 최소량으로 아주 필요할 때만 섭취하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별표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기간에 생강차를 드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 생강차를 어떤 실제 실험에서 생강 그 파우더를 500에서 한 2000mg을 매일 그 생리기간이 시작하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를 이제 섭취를 시켰더니 어떤 생리통 기간에 있는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실제 실험들도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논문에 대한 분석을 한 거에서도 생리기간에 한 3, 4일 정도 생강차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생리통의 완화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실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리기간에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라벤더 오일을 이용해서 향을 가까이 하시는 게 또 생리통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그 영국인가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거 실험을 했던 건데 라벤더 오일을 한 3방울을 이렇게 어떤 천이나 이런 데에 떨어뜨려서 하루에 매일 한 30분씩 생리기간이 시작한 다음에 3일 동안에 매일 맞게 했더니 실제로 다른 이 라벤더 오일의 향을 맡지 않은 다른 비교군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한 28% 정도의 이런 생리기간의 통증과 예민함이 완화됐다는 이제 실험 결과들이 또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요런 또 평소에 이제 생리기간이 시작되시면 어떤 손수건이나 이런 그런 곳에 라벤더 오일을 이렇게 한 3-4방울 이렇게 떨어뜨리셔서 늘 가까이 향을 맡고 다니시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되게 많이 논문도 많이 있고 실험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 라벤더 오일이라든가 평소에 생강차를 많이 생리기간에는 특히 생강차를 또 많이 드시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진짜 주제죠. 그래서 생리통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들을 이제 몇 가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RTG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평소에 이제 꾸준히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혈액순환에도 개선이 되고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염증의 완화에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RTG 오메가3를 평소에 드시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 유지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 드시는데 평소에 이제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을 드시는데 2개, 많게는 뭐 3개까지도 드실 수 있지만 보통은 2개를 하루에 한 번씩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거는 굉장히 생리통의 어떤 완화를 위해서 좋은 하나의 영양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3만 혼자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이 오메가3, RTG 오메가3와 함께 비타민 B12를 함께 드신다든가 아니면은 이 오메가3와 함께 또 비타민 E를 같이 드시는 거가 실제 논문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일으켰다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RTG 오메가3와 비타민 B12를 같이 이렇게 드시면 평소에 실제 이건 논문 내용인데 실제로 소염진통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는 빈도수와 그 기간이 짧아진다는 실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비타민 B12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액체도 있고 알약도 있지만 액체는 사실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가격이 비싼데 아무래도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효능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거는 요즘 많이 있는 약 중에서는 일동작에서 나온 에너라민이라는 약이 요게 또 굉장히 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B12를 액체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금전적으로 고민이라고 하시면은 알약으로 드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알약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제일 비타민 B12가 많이 들은 게 요즘에서 따지면 이제 녹십자의 비맥스 메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혈액 순환에도 되게 좋지만 몸에 긴장감과 완화감을 주기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생리전에 막 예민해지시고 그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평소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마그네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부족한 대표적인 미네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일반 의약품으로 된 뭐 유한양행에서도 잘 나오고요. 광동제약에서도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평소에 좀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타민 E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오메가3와 함께 비타민 B12를 같이 드시든가 비타민 E를 같이 드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비타민 E는 실제로 생리전 증후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 E는 또 프로스타글랜딘, 그러니까 생리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생리통 감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RTG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같이 드시든지 아니면 RTG 오메가3와 아니면 비타민 B12를 같이 드시든지 이건 선택이시지만 하나 뭐 저렴하면서 본인이 좋은 걸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 용량은 요즘 뭐 1000IU까지도 드시기도 하는데 한 500IU에서 1000IU를 하루에 한 번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거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타민 E를 꾸준하게 이렇게 드시면은 실제로 논문에서 어떤 생리나 그다음에 피가 많이 나오는 거를 많이 줄여준다고 하는 논문들도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활성 비타민 B를 가진 종합 비타민제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비타민 B1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비타민 B1이라는 성분도 역시 생리통 증후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100mg을 이제 비타민 B1이 100mg 드는 거를 3달 동안을 꾸준하게 여성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기 여성들한테 쭉 먹게 했더니 그 생리통과 월경통의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논문 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거와 함께 먹기를 추천하고 있냐면요. 역시 RTG 오메가3. 그러니까 오메가3가 여성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메가3가 지금 비타민 B12에 했던 논문에서도 존재하고 있고요. 비타민 E를 가지고 한 논문에서도 오메가3를 같이 먹으라고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 이거를 가진 논문에서도 역시 오메가3를 같이 먹으라고 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 비타민 B를 가진 종합 비타민제 뭐 요즘 많죠. 종근당의 벤포벨, 그다음에 뭐 녹십자의 뭐 비맥스 메타 하루에 2번 먹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대웅제약의 뭐 임팩타민 아니면은 뭐 일동제약의 또 엑소라민 엑소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과 12가 제일 많은 거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비맥스 메타가 제일 그 함량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선택은 자유로이 또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리통이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고 또 생리통의 원인과 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생기고 어떤 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고 식품이고 또 어떤 게 도움을 주는 영양제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 PARK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질문도 있으시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